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그 멕시코와 중국에 오는 마약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멕시코가 타겟인 것 같아요. 페날린이라고 왜 이제 이렇게 멕시코 싫어할까요? 이민자 이민 때문인가요?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기본적으로 이제 마약의 온상이기 때문에 멕시코를 마약을 집중적으로 때려서 표현이 안 좋아요. 어쨌든 그거 타겟팅을 해서 마약을 근절시키는 뭔가를 하면 인기를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소비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콜롬비아 쪽은 오는데 뭐 유통망 때문에 좀 힘들긴 하는데 원래 콜롬비아나 이쪽이 또 유행했었는데 멕시코가 최근에 뜨거든요. 그래서 멕시코가 그 국경을 이용해서 오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하는데 사실 멕시코가 제일 문제입니다. 국경이 너무 넓습니다. 너무 길고 땅굴도 파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약국과 관련해서 이제 마약을 퇴치하면서 그러니까 더 문제는 멕시코 당국이 그걸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미국이 괘씸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소비되는 마약도 아니고 미국에 소비되는 상당수의 마약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 나라의 제품들을 그렇게 싸게 관세를 혜택을 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마약이 미국에 많이 유통이 되는군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이제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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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관세적인 부분에서라도 맞습니다. 부과를 하겠다. 네, 그리고 네. 불법 이민자들도 너무 많이 넘어오시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좀 납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관세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에는 이게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어제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123.74포인트가 오른 44,860.31로 마감을 했고요. 이게 그 외에도 뭐 스탠드드 푸어스나 이제 나스닥 지수도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이제 트럼프 수혜가 있다는 게 에너지나 이제 천연자원 쪽에 기업들이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엔비디아는 140을 회복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어떻게 다시 살아날 그 조짐이 보이나요? 이제 고점일까요? 엔비디아는 뭐 나쁘지는 않을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땐 빅테크 기업 중에 그렇게 챙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가 지금 느낌에 애플이나 메타나 구글은 그런 챙기는 것 느낌인데 대비해서 예, 엔비디아는 그렇게 챙기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종 미국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니겠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뭐 구글도 CEO는 인도인이니까. 아 그렇네요. 네네네.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창업주가 다르긴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하자 이제 중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관세에 대해서 되게 이제 걱정을 하는 표정이 많습니다. 특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하락, 폭스바겐 2.2%, BMW 1.2%, 스텔란티스는 4.9%, 뭐 다임러 트랙은 5. 볼보는 1.3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예, 관세가 많이 왜냐면 미국에 다 이 시장을 두고 미국인들이 차를 진짜 많이 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잘 바꿔요. 소비의 나라 역시.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은 정말 전 세계의 모든 걸 생산 기지로 두면서 소비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뭔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마켓 뭐 어떤 소비를 많이 할 것 같지만 거기 생각보다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양성이나 그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중국이 일단 기본 소득이 높기 때문에 뭘 많이 사고 많이 팔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동 거리가 넓어서 차량은 꼭 필수품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네네네. 제 영어학원을 다니거든요. 영어 선생님을 다니세요? 네, 영어 학원을 다녀요 그냥. 네네네. 근데 거기 제 영어 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만났는데 그럼 이제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술 그 음주 그거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거기는 문화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넷이 친하면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술을 안 먹는데요. 그리고 그 운전을 하지 않으면 네네네네. 어디를 좀 나가기가 네네. 힘들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야. 돌아가면서 이렇게 벌칙처럼 한 네. 명씩 안 먹고 나머지 셋이 막 떠들고 가만히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술을 파는 가게가 있고 델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약간 편의점 같은 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파는 데 있고 안 파는 데가 있는데 술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비쌉니다. 그리고
한국 식당은 엄청 비싸고요. 오, 네. 대박이다. 영어 선생님 말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술 먹기 힘들겠네요. 약간 이러긴 했는데 마음 먹고 먹습니다. 되게 사과는. 마음 먹고 먹게 네, 되는.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홈파티를 많이 하나? 네, 그런 것도 많이 그쵸?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 펍이나 이런 게 있는 동네에 이제 펍이 있으면 그런 데 가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 가서 먹기도 하는데 뭐 우리나라처럼 늦게까지 먹지 않습니다. 뭐 밤늦게까지 먹고 이런 문화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문화는 우리 동양권에 이제 한중일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일본도 보시면 한 잔 먹고 딱 퇴근하고 이런 분위기. 혼자 혼술 그 혼밥을 혼술 혼밥을 많이 하거든요. 네. 혼술 기본- 문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 잔만 딱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절제하면서. 테이블 앞에 이제 주방장이 있고 테이블 앞에 거기서 이제 한 잔 마시고 따뜻하게 데워달라서 한 잔 마시고 저녁 먹고 우리 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술을 안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런가?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 좀 나눠볼까요? 비트코인 얘기 이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혼자 뭐 얘기 아니에요. 아직 시간 있어서 시간 충분합니까? 네, 더 하셔도 됩니다. 네네. 일단 그러면 그 비트코인 얘기는 좀 이따 해주시고요. 네. 이제 구글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 궁금합니다. 구글 요즘에.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도널드 트럼프 이기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구글은. 구글이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를 대우할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연방법원이 그래도 자기는 출범해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해체시키겠다는 거죠. 진짜 그럴 권한이 있는 거죠? 법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이 나라도 사람이 하는지라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해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기간 동안은 해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바이든 정부 때는 그걸 해체하는 거를 국가의 어떤 의지로 생각을 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해체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그렇군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빅테크를 갖추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막 떠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투자 적기가 아닌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오히려. 네, 특히 애플은 제가 볼 때 지금이 적기인 것 같습니다. 애플은 매출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애플이 지금 $235 네네. 정도입니다. 네. 근데 참고를 실질적으로 애플은 신제품들을 매년 내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나 그러니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늘 있기 때문에 그게 판매를 얼마나 갱신을 할지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관세랑도 있고 가격이랑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그게 이제 해외에서 판매될 땐 관세가 많이 붙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10만 원만 사도 엄청나게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좀 잘 조정이 돼서 근데 이게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조건 붙거든요. 네, 200불이 넘고 그래서 붙습니다. 관세 리스크 온 산업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관세 이제 리스크는. 트럼프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은 주가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쪽은 좀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 쪽에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들은 지금 소프트웨어 좀 좋아요 주들이. 네, 뉴욕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주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그런 주들이 상승세인 것 같고 반도체나 이제 이런 쪽 반도체는 제가 볼 땐 엔비디아 정도는 대장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나머지 주식들은 조금 AMD나 뭐 이런 주식들은 조금 퀄컴도 인수를 이번에 포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예, 인텔 인수를 포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 근데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시고 이러려면 제가 볼 때 소프트웨어 쪽에 기술력을 가진 탄탄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왔다. 그러니까 정권의 보시는 의지가 거죠? 어디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그 소프트웨어 쪽에 필요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 방위 체계나 이런 것들은 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드웨어는 미국이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 이상 뭐 따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뭐 방위 산업이나 이런 게 따라갈 데가 없는데 지금 보면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고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은 네네.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